예,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의 중심에 있는 가수 승리 씨와 정준영 씨가 내일 경찰에 동시 출석합니다. 두 사람 모두 피의자 신분인데요. 승리 씨가 경찰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직원을 상습 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마커그룹의 송명빈 대표가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자택에서 투신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일 승리 씨하고 정준영 씨가 경찰에 동시에 출석하게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제 각각 부른다, 동시에 부른다. 듣기에 따라서는 마치 한꺼번에 조사를 하는 그림처럼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두 사람에 관련된 수사 방향은 조금 다른 각도로 이루어질 예정인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그 두 사람의 혐의 자체가 굉장히 좀 다릅니다. 예. 같은 채팅방에서 있었던 일이라고는 하지만 예. 승리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매매 를 알선했다는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부분인 것이고 예. 이제 정준영 같은 경우에는 이 불법 촬영을 하고 이 촬영물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 두 사건이 참고인으로서 서로 같은 채팅방에 있었기 때문에 참고인 진술을 받을 수는 있지만 예. 대질 신문을 한다든지 이럴 만한 사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공교롭게 같은 날에 불렀다 뿐이지 한 사건으로 묶어서 진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제 우연에 가까운 일이다? 예, 이렇게 봐야 맞습니다. 되는 건가요? 예.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정준영 씨 같은 경우에 문제 대화가 담긴 휴대전화 원본 이것을 찾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일단 그 관련 업체가 또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지금 경찰에서는 이 대화방 파일이 어디서 처음에 이것이 나온 것이냐에 대해서 이 정준영 씨가 2016년에 그 디지털 포렌식 업체에다가 휴대폰 복구를 맡겼었는데 예. 그 당시에 이 파일이 이 업체에서 저장이 됐던 것으로 보이고 이 업체에서 이번에 이것을 제출한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이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인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 압수수색에서 추가적인 증거가 더 나타난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수사에서 조금 더 참고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약간 정리를 해봐야 되는 것이 이제 오늘 오전에 한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서 권익위에 최초로 이제 그 공익 제보를 하신 변호사가 이제 여러 언급을 쏟아내면서 이번 압수수색 물론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이제 수사 처음에 권익위에 이 방모 변호사죠. 방 변호사께서 권익위에 신고를 한 다음에 권익위에 거의 모든 자료가 다 지금 가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거든요. 경찰이 지금 압수수색을 하는 부분은 권익위에 이미 신고가 된 그것과는 좀 별개로 진행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일단은 권익위에 제출된 자료를 네. 경찰에서 바로 이제 받아볼 수는 조금 없을 가능성이 그래요? 높기 때문에 이게 공조가 된다고 한다면 받을 수 있겠지만 예. 현재 지금 각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경찰에서는 이 지금 파일 자체가 왜곡의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실 압수수색이 조금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네.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정도의 업무 범위라고 보입니다. 다만 네. 이제 이 공익 제보자 쪽에서는 예. 이게 자료 중에는 굉장히 경찰의 고위직과 이게 좀 유착돼 있는 정황이 의심되는 대화가 예.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의문을 제기는 하고 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이 압수수색 자체가 부당한 업무 범위라든지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약간 조금 의아한 것이 그때 저도 이 프로그램에 나온 내용은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만 이 방정현 변호사가 언급하기로는 그 카카오톡에 언급돼 있는 이제 경찰 고위직으로 보이는 이제 개인이 이 방정현이 보기에는 일선 경찰서의 서장 수준이 아니라 더 위 같다.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다라고 얘기를 한 걸 보면 글쎄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압수수색이 마치 공익 제보자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경찰 쪽에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 같다라는 인터뷰를 오늘 오전에 했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우려봐야 될까요? 이게 공익 제보로 볼 수 있지만 예. 실제로는 이게 복구를 맡긴 의뢰인의 예. 대화 내용을 임의로 저장을 했다고 한다면 네. 그리고 그것을 유포했다고 한다면 이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이제 불법적인 행위가 있는
같은 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뭐 범죄 혐의가 있고 이에 대해서 자료 확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압수수색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은 지금 이 박모 변호사님께서 네.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도 그냥 유착이 의심되고 굉장히 고의적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는데 이 대화 내용이 뭐 그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하면서 뭐 내가 이런 사람 알아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지 예. 아니면 그 당사자와 뭐 어떤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처리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한 것인지 자체도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예. 어떤 상황인지를 조금은 더 확인을 해보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조금 신중하게 봐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예, 글쎄요, 싶습니다. 뭐 저도 너무 나간 그 측면으로 질문 드리긴 굉장히 조심스럽고 이 인터뷰 자체도 굉장히 그 출연하셨을 때 되게 조심스럽다는 언급을 맞습니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사 이후에 밝혀지는 게 있다면 더 우리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추측은 어느 정도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저희가 이제 여쭤볼 것이 이게 이제 정준영 씨가 사과문을 내서 지금 다 죄를 인정한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제 그 입국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디까지나 그런 의혹이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때 처벌 수위 어느 정도 이게 뭐지 경감이라든지 혹은 뭐 가중된다는 측면이라는 질문보다는 경감이 될 수 있는 사안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이게 뭐 혐의를 인정한다고 하면 그리고 반성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네. 이제 감경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반성문을 저도 이제 전문을 봤는데 예. 정확한 워딩을 보면 모든 죄를 인정한다.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여성을 촬영하고 이를 SNS 대화방에 유포한 것이 맞다. 예. 이렇게 지금 혐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 지금 영상 촬영물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한 10개 정도가 된다고 하면 예. 이 10개를 모두 다 인정하고 이것이 다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을 한 것이고 동의를 받지 않고 유포를 했다고 인정을 하는 것인지 네. 아니면은 이 중에 일부는 동의를 받고 촬영한 것도 있다라고 나중에 말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지 아, 이 그래요?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히 정준영 씨 이제 뭐 변호인 측에서도 사건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전략을 짤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방향이 진행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좀 더 드리자면 이 예, 예.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피해 여성의 영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피해자가 아니라고 부인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피해자가 특정이 안 된다면 처벌이 안 되는 부분도 나타날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추가로 만약에라도 뭐 술이 굉장히 취해서 정신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성범죄를 범했다면 뭐 중간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추가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사건이 좀 더 진행이 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어느 정도 처벌 수위가 될지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부분은 지켜봐야겠네요. 앞서 이제 정준영 씨와 승리가 이제 동시에 조사를 받는 게 좀 결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해주긴 하셨지만 사실 승리의 성접대 의혹을 조사를 하면서 또 정준영 씨 사안이 불거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정준영 씨가 본인과 관련한 혐의를 어느 정도 시인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승리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일단은 아예 혐의 자체가 별도이기 때문에 정준영 씨가 이것을 인정했다고 해서 승리 씨의 뭐 혐의 자체가 인정될 여지가 높아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승리 씨의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는 이 채팅방에서 있었던 일 중에 일부가 인정이 되고 처벌이 된다고 한다면 예. 아무래도 본인도 조금 더 책임감을 느끼고 이에 대해서 협조를 어떻게 뭐 수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그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쪽을 압수수색하고 있고 권익위에 최초 신고가 된 제보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오늘 이 시점까지 수사 방향은 이제 한 두 갈래, 몇 갈래 정도로 이제 뭐 진행될 수 있겠는데, 저희 지금 오늘 시간에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제 권익위원회가 수사 의뢰를 뭐 대검에 한다는 내용도 일부 보도에서는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건 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인 것 같고요. 어찌 됐든 그럼 수사 방향은 이제 어떻게 진행돼야 된다고 보세요, 변호사 선생님 보시기에는? 일단은 경찰 유착과 관계된 부분이 버닝썬 처음 예. 이야기가 나올 때 그 부분이 쟁점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유명 연예인의 이제 뭐 불법 촬영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이 많이 옮겨가고 있기는 한데 예. 권익위에 제보했던 이유도 경찰 유착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달라고 이제 신청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관해서도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야지 국민들이 의문을 갖지 않을 것이고 예. 그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하는 것이 뭐 바람직하다고 한다면 그 예.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도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권익위에 어느 정도 이제 협조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사안에 대한 관심이 워낙 뜨겁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악성 루머라든지 SNS를 통해서
확인되지 않은 여성들 이름, 연예인 이름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2차 예. 피해에 대한 부분도 좀 저희가 경각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어제 제가 인터넷에서 본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여자 아유, 연예인의 너무 이름이 많이 거론이 나와가지고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최초로 제보를 했던 기자가 일이 뭐 지금 언급되고 있는 이런 연예인들이 다 아니다라고 이제 기사로 또 못을 받기도 했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혹이 나오고 뭐 실제 영상을 봤다, 뭐 사진을 봤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조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네. 법상으로도 그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이미 다 규정이 돼 있고 소속사에서도 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여러 번 엄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네티즌 분들 입장에서도 그냥 뭐 흥미거리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함부로 했다가는 굉장히 좀 크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좀 주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보지라고 하나요? 이제 뭐 그 속된 말로 이제 지라시라고 부르는 측면에 뭐 받은 글 해서 뭐 이런 뭐 어떤 걸그룹의 누구 이름도 뭐 거론되고 뭐 심지어는 뭐 어떤 영상까지 SNS로 지금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예, 그런 것들은 사실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이기도 하고 아까 이제 이승희 앵커 얘기한 것처럼 또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차 피해를 양산하는 또 하나의 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조심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정확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예. 사실 적시도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네. 뭐 이게 사실이라고 문제가 안 된다가 아니기 때문에 예. 항상 신중해야 되고 또 이런 굉장히 좀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더욱더 뭐 맞다고 하더라도 안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경각심을 이제 드리는 뭐 측면에서 이제 하나 법적인 것만 짚고 넘어가자면 우리가 이제 어떤 영상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영상을 뭐 가장 가까운 지인에게 이제 받았다고 치자고. 이거 보고 나서 다른 누구에게 이제 흔히 이제 뭐 공유한다든지 하면 이게 이제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지금 불법 촬영물 같은 경우에는 예. 받은 사람이 이것을 유포한다고 하면 또다시 유포해서 정준영 씨의 경우와 동일한 예. 죄명이 이제 적용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명예훼손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처벌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특히나 더 주의를 해야 되고 네. 또 이 부분 피해는 굉장히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더욱더 조금 강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 번 더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 게 지금 의혹들이 확산되다 보니까 또 일각에서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는 게 이러다가 본질이 묻히는 게 아니냐. 이 사건의 공익신고자는 경찰과 유착 관계를 또 의심하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점점 산이 좀 번져나가다 보니까 이제 본질에 대한 지적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버닝썬이 최초에는 경찰과의 유착으로 인해서 뭐 쌍방 폭행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만 이제 처벌이 되었다.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이슈가 되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마약이 거기서 유통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이슈가 되었었는데 예. 현재는 그냥 승리 씨라는 연예인 한 명에 대한 일탈 그리고 또 정준영 씨의 뭐 이런 불법적인 행위 이런 부분으로 번져가면서 기존의 버닝썬 이야기가 많이 지금 관심을 좀 잃은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처음에 있었던 이 본질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 이것이 혹여라도 뭐 조금 관심이 멀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지는 않도록 조금 네티즌들도 그리고 또 여론에서도 언론에서도 많은 좀 관심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저희가 이제 거듭 동호 반복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 이 버닝썬 사건 자체가 이제 어제도 저희가 뭐 정준영 씨 입국하는데 이제 현장 연결하면서 누차 드렸던 말씀인데 이게 진짜 나비 효과처럼 어디까지 사실 번져나갈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원래 애초에 시작은 이게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뭐 폭행 사건이었던가요? 이제 그 클럽에서 있었던 폭행 사건이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버닝썬 사건의 실제 본질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뭐 경찰과 클럽 간의 유착 관계라고 정리도 할 수 있겠고 아니면 우리가 흔히 알지 못했던 연예인들의 어떤 그런 타락적인 그런 사생활들 묻혀 있던 그런 사생활들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는데 변호사님께서 개인적으로 보시기엔 이 사건의 본질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사건의 본질이 하나라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예. 이 강남 클럽에서 굉장히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은 뭐 모두 다 알고 있던 주지의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뭐 가드분들이 조금 이렇게 폭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질서 유지를 위해서 폭행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예. 또 내부에서 그 손님들끼리 다툼도 있는 데다가 성범죄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던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이번 계기로 인해서 많이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공론화가 되었고 예. 또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제 불법 촬영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크게 처벌될 수 있는 죄라는 것이 예, 예. 많이 이제 알려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공익적인 뭐 좀 목적이 달성이 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 죄가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강하게 처벌된다는 것까지도 나타나야 예. 사람들이 더욱더 정말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 처벌까지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좀 정확하게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또 마약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그러고 보면. 예, 맞습니다. 마약도 예. 굉장히 많이 유통이 됐었던 일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관련 인물 3명이 내일 경찰에 출석을 할 예정이니까요. 그 과정을 저희가 또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 오늘 새벽에 본래는 이제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이 내용 짚어보죠. 예,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 3년 정도 동안 그 직원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인해서 고소를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소와 관련해서 오늘 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예. 오늘 새벽에 이제 주검으로 발견이 되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예. 뭐 이제 저희가 얼마 전까지도 사실은 저희 뉴스워치에서 다뤘던 내용이기도 한데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내용이었고요. 근데 조금 의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이제 흔히 하는 이유가 이제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꼈다라는 부분이었을 텐데 이런 그 법적 대응에 대한 의지도 좀 기존에 밝혀왔기 때문에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어떻게 보세요? 예, 현재 지금 밝혀진 사실관계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 이 송명빈 대표가 12월 달에 이 고소를 한 직원에 대해서 맞고소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횡령과 배임 사실을 가리려고 나를 무고한 것이다라고 해서 횡령죄, 배임죄,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고 굉장히 이제 다퉈보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 유서에서도 6장 정도의 유서가 나타났는데 예. 굉장히 나는 억울하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는 상황에서 이런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소식이 알려지다 보니까 네. 뭐 굉장히 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좀 의심을 많이 좀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예. 뭐 실제로는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예. 부분이 좀 심리적으로 많이 압박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있다가 이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남은 각종 의혹과 혐의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이 송명빈 대표가 받고 있던 이 혐의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해서 이제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이제 송명빈 대표 쪽에서 고소를 했던 뭐 횡령 배임 그리고 무고 부분은 아직도 수사가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될 여지도 어느 정도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2가지 주제를 놓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 시간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